또 돌아왔습니다. 날리는 바이면의 썰드어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권의 뉴스 하나를 또 갖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상하죠? 예, 아니, 왜냐면은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하면서 뭔가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죠. 먼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떤 인물인지 잠깐 보면은 나름 대단하신 분이에요. 차관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공공기관 감사국장에 부임해서 당시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고요. 뭐 일단 뭐 나름의 능력과 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네. 이 사무총장이면 분명히 원장보다 낮은 직급인데 이분이 과거 감사원장 대행의 말을 듣지 말라. 내 지시만 따라라. 뼈를 발라버려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대요. 되게 뭔가 좀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단하죠. 감사원장 말을 듣지 말고 자기 사무총장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뭐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녀가 원전 관련 업체의 주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옛 두산중공업 회사의 주식을 이제 보유했다고 하는데 2,500만 원어치래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감사를 하면서 원전 관련 감사를 하면서 이런 기업의 주가 흐름을 다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사고 언제 팔 수 있는지 이거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돈 벌기 쉽죠. 저 같아도 이렇게 돈을 주식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싶은데 뭐 이분들 이렇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또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런 문자들, 이런 기고만장한 것들을 이제 쉴드를 치다가 대통령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죠. 예전에 이제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원의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말이야 맞지. 예. 국민들이 이제 감사원에다가 이런저런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제 그 중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대통령 개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도 전부 다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우리 국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자중해야죠. 특히 감사원에다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감사원장이 본인의 어떤 임무와 감사원의 영역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진짜 이상하죠. 자, 그리고 더, 더 흥미로운 거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장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네, 감사위원들이 위법 감사 지적을 최재 감사원장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 허위 사실이다. 네, 이상하죠? 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이 헛나갔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는데, 음, 이분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가실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과학 쪽 영역입니다. 며칠 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발표가 되는데,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제 노벨 물리학상 이제 양자역학을 분석을 잘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세 분의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 양자역학, 양자과학 이 분야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업적을 보면은 이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바꾼 양자역학 이거를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양자 얽힘의 실증을 밝히고 이걸 이용해서 양자 통신과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이거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굉장한 거죠. 이분들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자마자예요. 받기 전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받자마자 갑자기 양자 기술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 인재 확보 관건이다. 향후 9년간 양자학 박사급 인재 180명, 2030년까지 양자 기술 전문인력 1000명 양성. 아, 네, 이게 이렇게 누가 노벨상 받으면 바로바로 합니까? 아니, 이거 분명히 지난번에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 이겼을 때, 바둑으로 이겼을 때, 그때 분명히 인공지능으로 뜰 것이다. 인력 확보 관건이 똑같은 얘기 했고, 지금 몇 명 더 많이 늘어나긴 했겠지만은, 그렇게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거 양자학 박사, 양자과학 전문가 이런 것도 몇 년도 아니에요. 며칠만 지나면은 분명히 이거 말 쑥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여, 그 연구 공공기관 혁신안 두고서 연구 현장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때 나온 기사인데,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걸 만들었어요. 예산을 줄이고, 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직 인력을 이제 좀 줄이고, 자산은 줄이고, 복지제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혁신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이런지는 알겠어요. 돈이 없고, 네,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된다. 이 자체는 알겠는데, 아니, 그럼 앞에서 양자학 인력 뽑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든가. 네. 아니, 지금 출연을 한 관계다가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잔뜩 늘어나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양자학 관련해서 더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복지 예산 줄이고 인력 줄이고 그러면 사람이 늘어납니까? 말이 안 되지. 네,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진짜 이런 기사들 보면서 참 드는 게 이미 잘 있는 대학들 잘 지원해 주시고요. 잘하는 연구소 예산부터 늘려주시고요. 몇 년 내에 몇 명 만든다 이런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하는 사람들이나 좀 돈 더 많이 주고 지원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합시다. 아, 지금까지 날리든 바이면의 썰든 어택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